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이불을 접고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먹고 싶다던 북어국 재료가 보였습니다. 북어를 물에 불리고 물을 깍둑 썰기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30년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6시가 되자 손주들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생인 큰 손주 민준이와 중학생인 작은 손주 서연이었습니다. 순자는 밥그릇을 챙겨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서 씻고 와라. 학교 가기 전에 든든히 먹어야지. 순자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 기뻤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운 건 자신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울음을 달래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준 사람도 자신이었습니다. 7시 며느리 김미영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순자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턴간 조절 잘할게. 그래야죠. 요즘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미영은 국을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회사에 일찍 가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말투가 이렇게 날카로워진 게. 아들 재민이는 8시에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침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재민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집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 가족들이 모두 나가자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130평 아파트는 넓었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집안일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목도 저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걸까요?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됐어요. 무슨 소리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 날짜 잡았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 솔직히 어머니 모시는 게 부담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뭐래? 남편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연금으로 요양원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으니 버린다는 겁니까? 민준이랑 서연이는 알아?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냥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돼요. 미영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방은 좁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5억 2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이었습니다. 순자가 조금씩 아껴서 보탠 돈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통장은 순자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순자가 기초연금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돈은 당신 것이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지켜보시오. 진심인지 확인하시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본성을. 순자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옷장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요양원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침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국이 짜다고 투덜댔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곧 이 사람 앞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순자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온라인 뱅킹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자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도 열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을 검색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버린 날 내 통장엔 5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고 자유였으며 복수였습니다. 아니,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것. 독립이었습니다. 순자는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통장을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은행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VIP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 목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집을 하나 사려고요. 오피스텔이요.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부동산 컨설팅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중개인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70대 노인의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시큰둥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매물은 좀 비쌉니다.
얼마나 하는데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전세도 8천만 원은 해야 하고요. 현금으로 살 겁니다. 중개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좋은 매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곳을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좁았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0평, 남양 10층.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계약금은 언제 준비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할게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일부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점심 준비 안 하셨네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식사 준비를 끝냈을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밖에 볼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요즘 자꾸 나가시네요.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이요?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인데. 그럼 안 먹으면 돼.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너 정말 내가 요양원에 가길 바라니? 재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그 미영이가 미영이가 뭐? 내 아내 말이 곧 내 뜻 아니니?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편히 쉬시는 게 30년이야. 3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어. 너 결혼할 때 집 사는 돈 그거 어디서 났는지 아니? 재민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8천만 원 내가 보탠 거야. 내가 모은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됐어. 엄마, 그게 무슨 민준이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비, 서연이 유치원 입학금, 너희 차 살 때 보탠도 다 내가 낸 거야. 재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지?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편하게 살려는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말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민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나도 생각이 있어. 요양원은 안 갈 거야. 엄마, 그럼 어디 가시게요? 너희는 몰라도 돼. 내일이니까.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제대로 말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영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나갈 준비해. 어디를 가시는데요? 너희한테는 안 알려줄 거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짐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서 어떻게 사실 건데요? 돈도 없으시면서. 순자는 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돈.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뭘 하시게요? 나는 기초연금 안 받아. 받을 수가 없어. 재산이 있거든. 미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미영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통장이요. 30년 동안 숨겨온 통장이야. 너희 집 살 때, 애들 학원비, 명절 때마다 준 돈, 다 여기서 나갔어. 미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내 돈이니까. 어머니, 그 돈으로 집에 보태셔야죠. 우리도 요즘 힘들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외제차 타고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서연이 유학 보낸다고 알아보면서. 미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30년을 숨기고 산 이유가 있어. 너희가 진심인지 보려고. 그런데 결과가 이거잖아.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언제... 됐어. 이제 변명도 듣기 싫어. 순자는 짐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니? 엄마. 그냥 계세요. 제가 이영한테 말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내 편을 들어야지. 그게 맞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잘 살아라.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잘 살 수 있어.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70세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30년을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새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세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택시가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새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자유의 무게였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20평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였습니다. 아무도 아침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재촉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공간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 좀 알려주세요. 너희는 몰라도 돼. 엄마. 민준이랑 서연이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순자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애들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는 잘 지낼 거라고. 엄마, 그리고 재민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다음 날 순자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 입맛을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카드였습니다. 처음 만든 카드였습니다. 결제가 승인됐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순자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주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재산관리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자산이면 투자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투자요? 네, 예금만 하시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갑니다. 펀드나 채권을 추천드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전하게 두고 싶어요. 하지만 어르신, 됐어요. 그냥 예금만 할게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나오는 길에 다른 노인을 봤습니다. 9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도장 찍으셔야 해요. 젊은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잘 찍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것이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20년 후, 아니 10년 후일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 늙는다는 것, 아무도 없이 늙는다는 것.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늙었습니다. 밤에 무릎이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혼자.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순자만 혼자였습니다. 박순자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봤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해보시고 악화되면 그때 다시 상담하시죠. 보호자가 필요한가요? 수술하시면 당연히 필요하죠. 가족분이 계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소염제와 진통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아들이 있긴 한데 따로 살아요. 아이고 외로우시겠어요. 여자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약을 먹었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자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재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가 많이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하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손주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돌 때, 서연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모두 순자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이용당할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차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씁쓸했습니다. 현관에 신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부고란에 눈이 갔습니다. 고 김영희 78세 별세. 슬아의 자녀 없음. 발인 병원 장례식장. 자녀 없이 홀로 간 노인의 부고였습니다. 순자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민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에요. 할머니 번호 몰래 저장했어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였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답장하면 안 됐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전송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엄마 몰래 나갈게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순자만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고, 돈으로 자유를 샀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로 행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전단지를 봤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예, 요가 합창,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신청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서예 수업 첫날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서예의 교실 첫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에서 80대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여자가 물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정미자예요. 반가워요. 박순자입니다. 미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 획 연습을 하겠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먹 냄새가 좋았습니다. 붓에 먹을 묻혔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그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순자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 안카페에 갔습니다. 미자는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순자도 따라 주문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은요?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미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안심이 됐습니다. 자신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근데 여기 다니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서예였습니다. 바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가 첫 수업, 몸이 뻣뻣했습니다. 자세를 따라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속도로 했습니다. 수업 후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자와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순자 씨,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슬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자신도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켰습니다. 꺼둔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연락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걱정 마.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할머니,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혼자 올 수 있니? 네, 갈 수 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를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한강공원에 일찍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민준이가 왔습니다. 키가 더 컸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컸구나. 할머니,
어디 사세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 인생을 살아보려고. 무슨 말이에요? 민준아.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이해해 줄 수 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인준아.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할머니 요즘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해. 친구도 생겼어. 민준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할머니도 사람이야. 친구 만들고 배우고 그럴 수 있지. 민준은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맨날 울어요. 다음에 서연이도 데려와. 셋이서 만나자. 네. 민준과 2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 그게 더 좋아. 그래도 자주 만날 거죠? 물론이지. 약속해. 민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재민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미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볼 수 없었지만요. 안 돌아가.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하지만 재민아. 엄마가 행복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이해해줘.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고맙다. 손주들은 자주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주 미자가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봉사활동 해볼래요?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에요. 우리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도시락을 들고 집집마다 돌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90세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오는 날만 기다려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행복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손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그래요.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가진 것들에. 2 사람은 웃었습니다. 순자의 삶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자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봉사로 만난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5억이 있었기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70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서연이랑 같이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와, 할머니가 점심 해줄게.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집 예뻐요. 서연이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흐뭇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예 배우고, 요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 봉사활동이요? 응. 할머니보다 더 외로운 분들 도와드려.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현관에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안 오실 거예요? 순자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서연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할머니만의 집이 있는 게 좋아. 그래도 우리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잖아. 이게 더 좋아.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간 후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미자가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여행 갈래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 우리 서예반 사람들이랑 같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여행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요. 같이 가요. 일주일 후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7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60대에서 80대였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 씨, 사진 찍어요. 미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5년 전에 갔어요.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 잃고 1년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7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살아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를 위해 살라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미자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달라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저희가 엄마 집으로 가도 될까요? 너희가 네. 저랑 미영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와라. 다음 날 재민과 미영이 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거 제가 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미안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이제 괜찮아. 너희도 이제 놓아줘. 어머니, 원망은 안 해. 다만 이제 각자 살자. 그게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좋아.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 만나요. 명절에라도 같이 보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미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동안 어머니가 도와주신 돈이에요. 계산해 봤어요. 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그 돈은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하지만 손주들한테 써. 애들 학원비로 쓰든가. 미영은 울었습니다. 재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가봐. 저녁 준비해야지. 두 사람을 보낸 후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가슴이 편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날 저녁 미자와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변이었습니다. 가족들 만났어요? 응. 며느리랑 아들이 왔어. 어땠어요? 괜찮았어. 이제 정리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래. 처음으로 행복해. 70살에 찾은 행복이네요. 늦지 않았어. 아직 살 날이 많아. 미자가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71세가 됐습니다. 서예 실력이 늘었습니다. 전시회에 작품을 냈습니다. 자유라는 글씨였습니다. 요가도 계속했습니다. 무릎도 나아졌습니다.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도시락을 들고 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이 기다렸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아이들은 컸습니다. 순자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명절에는 재민네 집에 갔습니다. 반나절만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미영은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순자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봄날 순자는 통장을 받습니다. 잔액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집 사고 여행 다니고 생활하며 줄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돈이 자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존중받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도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버린 날, 내 통장엔 5억이 있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찾았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1세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 좋아요. 30분 후에 만나요. 순자는 옷을 입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었지만 사랑받았습니다. 늙었지만 젊었습니다. 순자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인생을 향해. 5억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꽃잎이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70이 넘어도, 혼자여도, 늙어도 순자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속으로,